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은 한대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이재명을 만나서 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이재명을 면전에서 면박한 데 이어서 미국 의회 조사국을 비롯한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동맹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 조사국은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24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지 시간 23일 한국의 계엄 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왔던 한국의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같은 진단의 근거로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 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의회 조사국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방향이 맞았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펴왔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이재명은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지만 이재명은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재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정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이임을 앞두고 있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 국회를 찾아서 이재명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 가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제까지. 그런 가운데 미국 측에서 이재명 앞에서 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골드버그 대사가 한덕수 대행 및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주목되는데요. 이재명은 한대행에게 당장 이튿날인 오늘이죠. 오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오늘까지 데드라인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골드버그 대사는 오히려 미국은 앞으로 한대행과 얘기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측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이재명 입장에서는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골드버그 대사 앞에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부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버그 대사는 이미 2022년 2월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만 3년 가까이 대사로 부임하면서 이재명의 정책이나 그간의 행적을 쭉 지켜봐왔을 것입니다. 그런 골드버그 대사가 이재명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강고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더 단단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말을 책임지지 않고 순간순간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 말이야 또 이재명이 또 워낙 번지르르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마 골드버그 대사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당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런 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었는데 골드버그 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쇼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반일에 치우쳐서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그런 우려를 민주당이 자초했던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미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동맹국들로부터는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영국의 최대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을 음주운전 경력의 좌파 선동가라고 평가했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한미일 협력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왔습니다. 동맹국들은 이재명의 좌파적 행보에 그만큼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 국무부 산하 미국의 소리 방송 VOA죠. 미국의 소리 방송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한국의 탄핵 정국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대담은 VOA가 이화영의 항소심 실형 선고 사실을 이재명의 관련성과 함께 자세히 보도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VOA는 이재명과 이화영이 공모한 대북 송금은 UN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안보리에 피소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 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른 한반도 문제들과 이재명 집권 시의 가상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언급됐는데, 전 CIA 요원이자 전 미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을 지낸 리처드 롤리스는 한국에서 민주당 중심의 이른바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이 이 같은 전망을 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 정부에 그 같은 평가 기류가 만연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토론 참가들은 한결같이 이재명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회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과 한반도 위기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오헤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은 이재명이 반일 정서에 의지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롤리스 부차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영구히 떠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위협해도 더 이상 개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화영의 대북 송금 실형 선고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동맹 체계에서 미국이 이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 현금을 전달한 행위는 명백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며 북한 정권 내지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해온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도 다수 어긴 셈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그리고 미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을 비롯한 야권을 겨냥한 메시지여서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명을 유엔 안보리에 고발해서 민주당을 유엔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성태와 이화영 등을 통해서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과 이재명이 대표로 되어 있는 민주당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주요 단체에서 이재명을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고발해서 국제형사재판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이재명이 국내가 아닌 해외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누군가가 유엔 안보리에 이재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재명이 유엔 안보리에 제소될 경우 이화영의 항소심에서 이미 800만 불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재명도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